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정력 FPT를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당첨 가점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기준으로 경쟁률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쟁률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이 복정력 FPT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첨자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작은 플랜은 어떻게 짜야 할까? 현실적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46대 1 나왔죠. 84A가 역시나 84B가 24대 1, 84C가 25대 1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당첨 가점을 보죠. 84A는 최고 가점이 76점이 나왔습니다. 와, 76점은 지금 5인 가구 만점이 74점인데 76점을 받으려면 6인 가구 만점이어야 됩니다. 와, 6인 가구. 6인 가구면 애가 4명이거나 아니면 4인 가족이면 부모님 중에 2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점수죠. 최저 가점도 69점입니다. 69점은 4인 가구 만점 기준입니다. 4인 가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죠. 그리고 84B를 보죠. 84B도 최고 점수는 69점, 최저는 63점. 84C도 최고 69, 최저 64. 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평면 선호도를 어떻게 정리했었죠? 자, 84A가 4배의 판상형이라 가장 선호 있을 것이고 84C가 그 다음 84B가 마지막 선호도라 했습니다. 왜냐? 타워형이기 때문에. 84A랑 C는 평면도가 비슷하지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다르죠. 84A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2개, 84C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좀 딸리고 84A는 안방의 양면 개방, 84C는 안방의 단일창, 그리고 배정 세대들도 보면 84C 타입은 좌측동에만, 84A 타입은 두루두루 있다는 점. 요게 84A와 C 차이를 갈랐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점이 이렇게 평면 선호도에 따라 당첨 가점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최저 가점 기준을 보시면 84A가 69점으로 가장 높고 84C가 64점, 84B가 63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당첨자분들 중에 저 20점인데도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추천 물량에서 되신 겁니다. 지금 가점으로 넣으신 분들은 84A 기준 69점 밑으로는 다 떨어지셨습니다. 68점도 떨어지셨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내가 65점이었다 하신 분들은 84B나 C를 쓰셨으면 무조건 당첨권이죠. 그래서 좀 쓰시기 전에 전략을 좀 잘 짜셨으면 당첨권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당첨 가점이 경쟁률에 비해 정말 잘 나왔어요. 사실 평균 경쟁률이 36대 1 정도가 나왔는데 36대 1 정도면 이 정도 가점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에 비해 당첨 가점이 정말 잘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점도 대단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20점인데도 당첨되신 이 무주택 추첨이신 분들은 정말 가점보다도 더 어려운 바늘구멍을 뚫었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신 분들은 1주택인데 되신 분들. 사실 1주택 추천 물량이 1주택에게만 가는 물량이 아니라 가점에서 떨어지신 분들,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다 같이 요 세대를 갖고 뽑는 거라 1주택이신 분들 중에 모두 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 4세대, 1세대, 1세대 총 6세대들을 1주택자가 아닌 요 무주택자가 가져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주택인데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실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 뭡니까? 한 1000대 1 이상을 뚫었겠죠. 근데 제가 각종 커뮤니티나 댓글을 봤는데 1주택이신데 당첨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중도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자금 플랜을 보면 계약금이 20%입니다. 10%가 아니라 20%. 계약금이 20%이기 때문에 1차와 2차 나눠서 내요. 1차 때 한 1억 2천 정도, 2차 때 1억 2천 정도 이렇게 내고 중도금 60%를 내고 그 다음에 잔금 20%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60% 중에 1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5회차, 6회차 때는 잔압을 하거나 연체를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연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체 이자가 막 20%, 30%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약 현재 기준 7%에서 8% 정도. 지금 중도금 이자를 제가 한 4% 정도로 잡았는데요. 중도금 이자의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는 7%에서 8%. 7%에서 8%도 연이자 기준인데 28년 입주 시점 대비 5회차는 약 한 4, 5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6회차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약 한 8% 정도 가정 시 5회차, 6회차 합쳐서 약 한 7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당장 2억 3천을 구비하지 않아도 그냥 이자로만 700을 납부하면 요 두 회차를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체가 2회차 때까지 가능한 걸로 나오지만 지금 수분양자들께서는 요 사항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도금 이자 같은 경우엔 회차당 1억 1천으로 잡았을 때 금리를 4%로 잡았습니다. 근데 연금리니까 월금리로 나눠야겠죠. 12개월로. 그리고 이제 1회차 같은 경우는 28년 상반기 입주라고 했을 때 26년 5월 18일 기준 21번을 냅니다. 2회차는 18번을 내고 3회차는 4번, 4회차는 9번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이건 금리가 4%일 때 얘기고요. 금리가 5%면 2,500을 넘어서겠죠. 자, 그리고 알아두실 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00이면 99 이상은 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텐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때문에 사실 전세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거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플랜을 짜시길 바랄게요. 제가 작은 플랜을 이렇게 짜봤어요. 보시면 자, 12월 중순 약 한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부터 이틀간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이 20%다 보니까 1차, 2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차 때 1억 1천, 계약금 2차 때 1억 1천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거나.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을 때 DSR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전에는 꼭 상환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계약금 1차, 2차를 나눠서 잔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금부터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 옵션하고 발코니 비용도 계약금을 내야 됩니다. 이 또한 다른 계좌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분양가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 그거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이차를 납부하고 나서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알선해 줍니다. 시공사가 정해준 은행에서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시공사 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99%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규제 지역이라 4차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을 1차부터 4차까지 받을 수도 있고 3차부터 6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차부터 4차까지 먼저 대출을 시행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1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죠.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은행에서 시공사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해 줍니다. 그러면 중도금 4차까지는 문제가 없죠. 1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약 2,500에서 3,000 정도입니다. 대출 이자를 4%에서 5% 정도 계산했을 때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5회차, 6회차는 잔압을 하거나 연체를 합니다. 자, 5회차, 6회차 연체를 했을 때는 연체 이자가 약 7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생각하셔서 이 계약금을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1번 중도금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원금과 이자. 자, 원금 4억 8천 그리고 이자 2,500을 계산하면 약 5억 5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금 5회차, 6회차 원금과 연체료를 내죠. 자, 원금 2억 4천에 연체료 700만 원 하면 2억 4,700. 잔금 20%죠. 2억 4천이 남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와 옵션, 부대 비용, 잔금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더한 게 10억 2,200 정도가 나와요. 이게 잔금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시공사 계좌에 이체를 시켜야 키 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지금 10억 2,200이 필요한데, 자, 세 가지 부류로 해봤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가 40%가 적용되죠. 지금 이 잔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 아닙니다. 분양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감정평가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복정력 FT의 감정평가를 조금 다르게 평가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13억이 나왔다는 가정을 하면 LTV 40을 적용하면 5억 2천이 대출 나옵니다. 자, 5억 2천 대출을 받으면 아까 10억 2,200이 필요한데 여기서 5억 2천을 감하면 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감정평가가 15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6억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10억 2,200에서 6억을 빼면 4억 2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15억 이상 나왔다 가정하면 4억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으로 일괄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4억을 받았다고 치면 10억 2,200에서 4억을 제하면 약 6억 2,200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주 시점의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임에 따라, 즉 부동산 경기가 현재 기준보다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도 지금 복정적 에피트에 나오는 대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5억 2천을 대출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최소 1억 정도 필요하고요.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 최소 1억 2천, 4억을 대출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 최소 7,8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약금 20% 잔압 후 대출이 4억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내 돈 6억 2,200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입주 시점까지 6억 정도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을 한번 보면요. 복정역 에피트가 여기 있죠. 남위례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여기 푸르주 5단지를 제외하고 보통은 16.5억에서 17억 사이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근데 에피트는 초신축이지만 규모도 작고 역과도 멀고요. 그리고 여기 사실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위례역 아파트보다 사실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5억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대비 약 3억 이상 시세 차익이다.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만 3억 정도고요. 여기에 또 상권이 형성되고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면 이거보다도 훨씬 시세 차익이 높아지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경쟁률은 36대 1이었지만 당첨 가점은 4인 가구 만점 점수였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입지라는 게 반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점수를 보면 내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텼음에도 이 복정력 에피트에 내가 모은 점수를 사용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마인드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입주까지 약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자금 계획을 잘 짜셔서 입주까지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